네, 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오뽀님에 대한 영상은 조금 늦었지만 오늘 드디어 만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처음에 다루려 했던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주로 상승으로만 보며 얘기하는 지나친 상승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투자하고 계신 투자 손실이 마이너스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시는데 정말 손실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버스 스테이킹에 대한 지분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뽀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영상에서 고지를 했었죠. 그게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 이후에 오뽀님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만 했던 이 두 번째 투자 손실 부분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먼저 얘기를 하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코인은 상승과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하락만 할 수도 없고 상승만 할 수도 없죠. 오뽀님을 떠나서 다른 유튜버분들 중에서도 유독 하락을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상승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2017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2년 이상의 긴 하락장을 겪어봐서 그런지 이런 희망 회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희망 회로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오뽀님은 그 상승 부분에 있어 조금 지나치게 얘기를 하거나 관점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과 희망 사항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좋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방송 스타일상 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뽀님이 앞으로 잘 조절하시면서 유튜브를 꾸려 나간다면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유튜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해가 있었던 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저는 오뽀님이 투자 내역에서 마이너스 15억이 찍혀도 원금을 생각을 하면 일단 손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2011년에 1월 초에 그러니까 다시 비싸면서 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고 2월달에 업비트로 자산 옮겨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2월 중순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뽀님은 제 기억상 제가 2월 달에 유튜브를 했고 오뽀님은 3월 정도에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뵀거든요. 저는 오뽀님이 유튜브를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봤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빗썸에서 처음 코인을 매수한 게 스팀 코인이랑 오브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브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봐왔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상황들을 알고는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뽀님이 구독자 2,000명에서 3,000명이었을 때 봤었고 그동안 이제 오버스를 홀딩 하시느라 되게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댓글도 한번 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스 코인이 2년 정도 계속 떨어지게만 했거든요. 지금 업비트에서는 2020년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에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오버스가 처음 상장했고 그때도 오버스가 한 30원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한 50 몇 원에 상장을 했다가 30원대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을 했고 저도 그 해외 거래소에서 오버스를 30원대에 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서는 2020년 뭐 4월 달을 보면 시가 기준이 11.90원 그리고 4월 13일도 마찬가지로 11원대죠. 그러니까 11원대가 좀 제일 저렴해 보이는 가격인데 빗썸에서는 1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엽전주까지 저는 봤었고요. 한 7, 8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브스를 구매할 때 첫 평단가가 17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포님은 떨어질 때마다 당연히 계속 추매를 하셨고 추매했을 당시 오브스 가격이 30원 이하였기 때문에 좋은 평단가를 유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후에 오브스가 뭐 100원이 넘어가고 200원이 넘어가고 이렇게 400원대까지 찍혔었죠. 그러다가 다시 현재 50원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빗썸에서 샀을 때인 20원보다는 어쨌든 2.5배 이상 높아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때 매수 평단가가 20원대라고 한다면 지금 투자 내역에서 아무리 마이너스가 찍혀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단순히 투자 내역에서 찍히는 게 뭐 마이너스 50%가 찍혀서 마이너스 70%가 찍혀서 금액적으로 마이너스 10억이 찍히거나 뭐 15억이 찍혀서 당연히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원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저점에 어떤 코인을 잡아서 고점에 팔지는 못했더라도 결국 내가 오버스를 이때 2020년 6월에 16원에 샀는데 현재 지금 56원 아무리 코인이 떨어지더라도 56원이면 어쨌든 평단가로 계산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오뽀님이 초반에 이렇게 추매하신 게 있기 때문에 평단이 좀 많이 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시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뽀님 생방송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메모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위에 부분이 이제 오뽀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던 거고, 오뽀님이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 메모장에 정리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왜 이게 원금이 결국에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시청자분들이 같은 돈을 잃었어도 그 시청자분들이랑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오브스가 뭐 오뽀님이 마이너스 11억에 찍혔고 또 다른 사람이 또 11억이나 돈을 찍혔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부분이 같을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도 마이너스 11억이고 시청자분도 마이너스 11억이면 그런 물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똑같이 호소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우려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우려는 이제 오뽀님이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메모장에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 이 부분만 놓고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오뽀님이 총 원금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방송 전과 그리고 방송 후에 투자 자산이 약 11억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 순 자산을 한 11억 정도 여태까지 투자를 하셨고, 현재 업비트의 총 매수 금액은 23억으로 마이너스 16억이 찍히죠.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평가 남은 자산은 7억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11억이고 현재 7억이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4억을 손해 보시고 계신 거죠. 오브스 평단은 뭐 25원에서 30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것보다 더 낮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브스가 그전에도 뭐 10원대에서도 많이 횡보를 했었고, 떨어지더라도 정말 많이 떨어진 건 뭐 7원, 뭐 6원, 7원, 8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건 정말 이제 최저점이기 때문에 차트상에서는 최저점으로 찍혀도 저희가 사실 그런 완벽한 바닥에서 잡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쉬우나 막상 행동을 하는 건 힘든 것처럼 저는 그래도 오뽀님이 약간 10원대에 좀 많이, 그래도 최소 10원대에서 많이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단이 25원에서 30원이라고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오뽀님이 11억을 투자를 하셨고 현재 7억이 되었다면 어쨌든 마이너스 4억을 손해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마이너스 16억이 찍혔다고 오뽀님이 마이너스 16억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평단가가 좋아서 아니면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억이 찍힌 거고, 결국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16억을 손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억을 손해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원금이 결국에는 내가 정말 돈을 잃고 있는 그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원금보다 가격이 지금 투자 내역이 좋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벌지라도 어쨌든 일단 손해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뭐 고점에 파는 가격이 결국 내 돈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좋다라고, 그리고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오뽀님은 어쨌든 지금 손해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처럼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원금 대비 많은 손해는 아니지만 약 마이너스 40% 정도 그래도 손해를 보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뭐 결론은 뭐 물려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40%면은 또 많이 깎인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국내보다 해외 인기 있는 NEXO라는 넥소 코인이 있습니다. 이제 랭크도 92위로 나름 높은 코인이거든요. 오브스는 162위로 오브스보다 훨씬 높죠. 이제 저에게 메일로 이 넥소 코인 관계자분이 협업 메일이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고, 주 내용은 어쨌든 레퍼럴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제 링크를 가지고 넥소 코인을 혹은 오브스 코인을 스테이킹 하시면, 그러니까 일반 지갑이나 일반 사이트에서 나 혼자 스테이킹 하는 것보다 연 이율을 1%든 3%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유튜버한테는 일정 커미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가 제가 만약 유튜버고 B라는 시청자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B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스테이킹을 한다. 그럼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뭐 이자가 10%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5%면 50만 원이고요. 근데 1억을 스테이킹한다. 1억에서 5%하면 50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기간으로 뭐 1년 이상 됐을 때 얘기인 거고, 뭐 하루, 한 달 스테이킹 했다고 5%가 바로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 이율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스테이킹 레퍼럴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레퍼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스테이킹 레퍼럴이든 마진 레퍼럴이든 어쨌든 시청자분들도 그런 레퍼럴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레퍼럴을 하면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나쁘게 악용을 하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게 되고 레퍼럴이 나쁘게 인식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할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것도 맞고요.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내가 개인이 스테이킹 하면 1% 받을 거, 그러니까 누군가 유튜버의 링크로 인해서 3%를 받으면 결국 2%를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오브스는 몇 프로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것도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로 들었던 거고, 이렇게 스테이킹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스테이킹으로 돈을 뭐 매달 벌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그래서 유독 오브스 코인을 특정 지목해서 선동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유독 한 코인만 얘기를 하고 한 코인을 특정 지목해서 그런 장점을 얘기하면서 매수하게 만들고 스테이킹하게 만들면 그건 좋지 못한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단지 이 구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오프님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 스테이킹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잘못인 거죠. 이렇게 했으면 잘못인 거고, 안 했으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잘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또한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이제 비난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인 거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비트코인 유튜버들과 다르게 오뽀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누구처럼 시청자를 이용해서 뭐 20억 가량의 마이닝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많은 시청자를 이용해서 이제 코인 픽이라고 한 다음에 업비트에만 BTC 마켓에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미리 매수한 다음에 뭐 라이브 생방송이든 영상으로 선동을 해서 고점에 막 팔아먹고 이런 세력질 같은 거, 이런 건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오뽀님보다 구독자 수도 훨씬 더 많은 20만대 유튜버예요. 이제 그런 대형 유튜버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오뽀님의 이런 행동들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면 이제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안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타 유튜버와 다르게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다루려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려봤고요.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보고 의견을 또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의 끝으로 시청자분들과 다르게 유튜버로서 이런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시청자분들 대신 힘있게 조금이나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다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코인 영상이면 코인, 그 외에 다른 주제에 대한 영상도 똑같이 소신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